수제천 보존회라고 이제 사단법인화 시킨 것은 작년에 생겼습니다. 예전 백제 가요나 뭐 이 삼국시대 가요들을 보면 정읍 지역에서 만들어지면 정읍사고, 뭐 경주 지역에서 만들어지면 옛 지명인 동경가고, 또 뭐 고창 선운산 지역에서 만들어지면 방장산 가고, 또 무등산 가고, 뭐 이런 형식으로 지역명들을 다 썼습니다. 예전엔 그땐 제목이 없으니까. 근데 정읍사라는 것이 유일하게 지금 가사가 현존하기 때문에 삼국시대 가요 중에 그것을 그냥 정읍에서 만들어진 사라고 해서 정읍사라고 하듯이 그때 노래 불려졌던 음악 자체도 그냥 정읍곡 안에 사와 곡이 같이 있었던 거죠. 곧 반주를 행해졌는지 뭐 어떤 형태로든 같이 음악이 움직였었는데 그 당시 때 그 곡이 그대로 고려왕실로 전해지게 됩니다. 쭉 전해집니다. 이 조선 중기에 궁중에서 이 중종 때인데 가사를 바꿔서 정읍사하고 기악곡하고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악은 기악대로 가사는 가사대로 그냥 이렇게 후대에 전해져 와서 순조 때 드디어 이제 기악곡이 상당히 화려한 모습으로 변모를 합니다. 소명세자 때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어느 신하 한 분이 정읍곡보다는 그냥 이 왕조가 영원히 수명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에서 수제천이라는 명칭을 별칭을 썼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별칭이 정식 명칭처럼 전해져 오고 곧 정식 명칭이 아명처럼 이렇게 정읍이라는 정식 명칭이 아명처럼 전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정읍에 와서 제가 보니까 수제천을 연구하는 수제천 뭐 보존회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수제천 이런 동아리 형식으로 단체가 있더라고요. 수제천을 연주하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동아리 형식보다는 정읍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좀 약소하게 취급을 했을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좀 활성화를 시켜서 정읍하면 수제천이라는 문화적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확대를 시켜나갔죠. 지도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연주 인원이 좀 부족하면 외부 인력도 좀 들어와서 일단 화려하게 한 것이 요 근래 저희 헝가리 초청까지 받아서 다녀왔고요. 10월 1일부터 그다음에 이번 10월 24일에는 동학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음악극을 크게 펼쳐봤습니다. 수제천 연구회로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정읍 지역에서 만들어진 음악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학술대회도 개최를 하고 학계 이제 각계 권위 있는 교수님들 다 모셔다가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정기 연주회도 꾸준히 해서 정읍에서 수제천이 만들어졌다는 원명 자체를 좀 확대 보급하는 이런 일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체는 제가 볼 땐 전국의 가장 독특한 악단이라고 봅니다. 어떤 단체냐면 대학 과정을 졸업한 전문가가 절반 정도 되죠. 저희가 한 36, 7명 되는데 나머지는 지역에서 일정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연수 과정을 거친 분들이 이제 저희 연주에 합류를 해서 전문가와 어우러졌을 때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중소도시는 오히려 지역민과 같이 동참하는 이런 문화 형태의 악단이 필요치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가댁 부분이 음악하시는 그런 집안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를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뭐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어릴 적부터 기타 학원도 다니고 처음에는 대금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손발이 작아요. 대금을 아무리 해도 안 잡히더라고 이게. 그래서 한 달 정도 대금반에 가서 막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저는 이제 그 부산 시립국악관 악단에서 한 10수년 근무를 했었어요. 비리주자로.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이건 경제인도 아니고 뭐 남들은 선생님 하는데 예술인이라고 하는데
거긴 전혀 못 미친 것 같고 그래서 잘못 살았구나. 과감하게 그만두고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인도 음악 공부를 한다고 예술 철학 계통을 미학하고 좀 했는데 그러면서 많이 정신적으로 깨었던 것 같아요. 사고나 뭐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왕 나선 김에 그러면 프랑스 가서 조금 더 해보자. 현대 음악을. 그래서 이제 작곡하고 지휘를 가서 공부를 한 3년 조금 넘게 더 하고. 이 오음음계를 그쪽 사람들은 이제 펜타토닉이라고 얘기를 해요. 펜타토닉 쓰는 이런 나라들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국음악 중심 이런 형식으로. 근데 이제 훨씬 12음을 쓰면 훨씬 더 음면에서는 자유롭고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와서 느낀 점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질적이지 않고 또 우리 국악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질적이지 않게 또 서양 사람들이 들어서도 이게 동양적인 것 같으면서도 쉽게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음악.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헝가리에 가서 그 메나리 조에간 피리 협주곡이 있어요. 이광도 선생님의. 그것을 현지의 그 심발롬이라는 이 딜시머 그 헝가리에서는 가장 최고로 자랑하는 민속 악기인데 이 악기를 주자로 그러니까 협주곡을 심발롬 주제에 의한 메나리 협주곡 이렇게 만들어서 편곡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솔로를 맡게 해서 저희들이 반주를 했는데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현지 반응도 정말 좋았고 그래서 우리 음악도 무조건 펜타토닉 즉 5음계만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것이 아니고 좀 더 어필하려면 일단 그들 귀에도 거슬리지 않게 조금 더 음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풍부해질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헝가리 연주에서. 제가 어디 세미나에서 한 14, 15년 전에 그 헝가리 한국 문화교류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단체의 장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학의 교수였던 안드레아 세지오라는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분의 전공이 이 사회학인데 남북 분단 상황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교환 교수로 와 있을 때 세미나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친분을 갖게 됐고 뭐 심발롬이라는 주자를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협연도 하고 정기연주회 때 몇 번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쪽에서 한국 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해서 큰 행사를 한다 하길래 그러면 우리를 초청해라 했더니 이제 저희들이 초청되어서 가서 드나우즈 바로시와 부다페스트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 외 강변에서 선박사고 있었잖아요. 우리 관광객들이. 그 강변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위령음악제도 하고 왔었습니다.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층에서는 저처럼 이런 형식으로 나가야 안주하지 않는 음악이 된다. 곧 박물관 음악이 되지 않는다. 는 생각과 또 저희 선생님 뻘 되는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국악은 국악다워야지 이것이 외부에서 자꾸 들어와서 이게 국악이 변질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시대에 맞게 음악이 변모를 해야 생동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지 변하지 않는 음악은 박물관 음악이다. 박물관에 보관해야지 그게 시대를 대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시대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수제천 보존회에서도 거부를 많이 했어요. 정체성이 우리는 그냥 정악만 하는 단체인데 무슨 신곡을 하고 이 시대의 음악을 한다고 엉뚱한 뭐 이런 걸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1000년 전에 정읍 음악이라는 곡이 탄생했듯이 앞으로 이 시대의 음악을 1000년 뒤에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동악은 제가 이 서울에서 어릴 때 왜 거기 컸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 정읍 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정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읍이 고향이라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딱히 그렇게 고향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고부 출신이지. 그래서 고부에 나는 나름대로 전기를 받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한다면
고부 사람이 아닐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작곡을 한 20년 전에 제가 피리 협주곡 형식으로 작곡을 하나 했어요. 동학해가지고. 제 친구가 그때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이준호 지휘자가 경기 도립지휘자로 있을 때 저한테 곡을 하나 유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곡을 갖다 줬더니 야 이건 너무 특성이 강하다. 우리하고 안 맞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곡은 연주를 못하고 사장돼 있었는데 요번에 정읍에서 그러면 동학을 주제로 해서 일단 외부에 형이상학적으로 좀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여름서부터 이제 그 곡을 확대 재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은 약 한 12분짜리 곡을 1시간 20분 곡으로 늘린 거죠. 늘려서 동학의 민초들, 특히 뭐 전봉준보다는 민초들이 동학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다가 그냥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그런 의지 하나로 그 우금치 전투에서 몰살하는 전멸하는 어떤 그런 사태를 좀 그려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정신이 결국은 불의에 저항하는 그 정신이 촛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것까지를 내가 좀 묘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여름서부터 한 7, 8개월 정도 걸려서 작곡을 완성을 대본 쓰고 이런 것들을 완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지금 소명은 이 시대를 어필할 수 있는 음악이 첫째는 안착이 좀 돼야 되겠다. 우리 수지산악단에서 안착을 시켜서 이것이 안착이 제대로 된다면 이것이 바로 1000년 후의 음악이 되지 않을까. 1000년 후에 바라본 이 시대의 음악.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질감을 없앤 동질감화시키는 그런 쪽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이 시대의 음악을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곡은 50여 곡은 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연주단 자체에도 세분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정읍 지역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음악적 역량이 풍부하거든요. 예를 들면 들노래, 뭐 노동요, 혹은 하다못해 뭐 자장가 이런 것 민속적 테마를 가진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새롭게 뭔가 창출해 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보존과 계승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그런 작업을 내년부터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지금 현 정읍시장께서는 인문학 도시를 표방을 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런 쪽에 편성을 해서 지원도 좋고 해서 어떻게 하든 이렇게 기회가 될 때 뭔가 기초라도 제대로 다져놨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은 있습니다.